자,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뜯어볼게요. 뜯어보시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맨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제 src가 여기 있는데 src 밑에 보시면 src가 소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src 밑에 보면 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메인 밑에 보시면 웹 app라고 있어요. 폴더처럼 생긴 거예요. 폴더처럼 여기 꾸러미처럼 생긴 게 여기가 자바입니다. 자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HTML이나 CSS 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게 여기에요. 그리고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이게 바뀌었어요. 이게 옛날에 뭐였냐면 웹 컨텐츠였어요. 이게 이제 웹 컨텐츠였는데 컨텐츠였는데 이게 이제 컨텐츠였어. 컨텐츠였는데 이게 웹 app로 바뀐 거예요. 폴더 위치와 어떤 게 매칭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밑에 웹 컨텐츠라고 되어 있는 게 웹 app라고 되어 있는 거랑 동일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웹-rf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웹-rf가 어디 있지? 뭐 웹.xml이 어디 있지? 이런 거를 찾으시면 되죠. 찾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웹.xml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뷰스 폴더. 아, 반갑다. 뷰스 폴더. 우리가 보는 뷰스 폴더 여기 있어요. 열어보시면 여기 JSP가 있죠. 뷰스 폴더 아래 JSP를 놔서 이제 실행하고 있다. 아, 이거 포워드 시키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JSP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웹-rf 밑에 집어넣어서 포워드를 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웹.xml을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그 한 개 돼 있는데 리스너가 있고 서블릿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서블릿이 돼 있는데 한 개, 두 개가 있어요. 매핑은 슬래시만 썼어요. 슬래시만 썼다는 얘기는 위치 기반이니까 슬래시니까 루트 밑으로 전부 다 모든 URL을 다 잡겠다 이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 슬래시를 안 쓰고 별표부터 나오면 확장자 기반이죠. 별표.2 이렇게 쓰시면 별표.2에 해당되는 확장자 기반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쓰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슬래시를 썼다는 것은 이게 모든 URL을 다 잡겠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URL을 다 누가 잡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스 서블릿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저희가 만든 디스플레이 서블릿으로 이제 가서 실행되는 것과 동일하게 잡으시는데 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있는 디스플레이 서블릿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려는 기능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기 안에 어디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나중에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는 어딨냐? 패키지 꾸러미에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설마 테스트에 있겠어요? 테스트 제끼고 메인에 있겠죠? 메인 자바 여기니까 자바니까 여기 있겠네요, 그죠? src 밑에 메인 밑에 자바에 있고 여기 꾸러미처럼 생긴 데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요 src와 요 src는 사실은 똑같은 건데 폴더가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폴더가 자바 리소스에 대한 폴더예요. 되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폴더 자체는 이렇게 메인까지는 똑같은데 메인 밑에 자바냐 메인 밑에 웹 app냐 여기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의 부분에 보시면 org.전략.컨트롤러 저희가 만든 여기가 이제 URL이 이게 이렇게 똑같이 생기게 되고요. 컨트롤러 안에 홈 컨트롤러라고 생겼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자바죠. 더블 클릭 열어보시면 이런 모양의 이제 프로그램이 나오시는데요. 프로그램이 나와서 사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로고라는 게 나와 있어요. 로고는 여기 보니까 이제 컨트롤러.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이름을 집어넣어주면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거기에 로고를 찍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 게 로고인데요. 그 로고를 찍었을 때에 냈을 때에 이제 보통의 경우는 그 내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콘솔 창에 지금 현재 보시면 STS에서는 콘솔 창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쭉 뜨면서 홈 컨트롤러 쪽에 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게 웰컴 뭐해서 웰컴 홈 이렇게 써 있는데 웰컴 홈이 지금 안 보이네요. 홈 컨트롤러 여기 보이죠? 웰컴 홈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기 웰컴 홈으로 보이는데 전체 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이렇게 웰컴 홈 그 다음에 이렇게 찍는데 나는 요거만 찍으라고 시켜놨거든요. 시켜놨는데 그 요 앞에 보시면 그 인포메이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월드.제락의 홈 컨트롤러 이런 걸 이제 그 알아서 찍죠. 저희는 이런 걸 만들어서 찍었고 로고에서는 찍어야 될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찍어주고 있어요. 찍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보시면
그 로그 점 info라는 함수를 쓰시면 앞에 이제 나 지금 이 정보를 찍고 있는 거야. 오류가 아니고 정보를 찍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쓴 뭔가의 정보를 여기다 뒤에다 찍어줘요. 아시겠죠? 찍어주도록 이렇게 하는 게 로그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콘솔에 찍히죠. 콘솔에 찍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나중에 서버로 돌리면 어떻게 찍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제가 컴퓨터 처리하는데 가장 느린 것 중에 하나가 화면에 표시하는 거예요.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는데 화면에 엄청난 그 데이터를 막 표시를 하기 시작하면요, 서버가 뻗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화면에 있는 거를 전부 다 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파일로 저장하는 게 더 빨라요. 하드디스크에 해당되는 속도만 빠르다면 화면에 뿌리는 게 더 느려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아예 모니터를 빼고 아무것도 없이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로그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뿌리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중에 서버를 실제로 만들고 단독 서버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세요. 좋으시고, 일단은 여기 보니까 이제 컨트롤러인데 그 저희가 그냥 홈이라고 만들었는데 요거는 내 맘대로 만드는 거예요. URL은 여기 있어요.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URL 정보가 여기 있다고요. 저희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스위치 케이스문에 의해서 얘네들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URL 정보가 여기 있어요. 여기 URL 정보가 여기다 두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겟 방식으로 지금 받아왔을 때 처리해요. 포스트 방식으로 썼으면 포스트. 그래서 write.do와 write.do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한 개는 겟 방식이고 한 개는 포스트 방식으로 넘기는 걸 따로따로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리퀘스트 매핑도 있고 get 매핑, 포스트 매핑 이런 어노테이션도 있어요. 어노테이션에 따라 다른데 얘는 리퀘스트 매핑이기 때문에 리퀘스트를 받아와서 여기에가 get이냐 포스트냐 이걸 결정하는 거고요. 이게 get 매핑이라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리퀘스트 매핑이라고 쓰고 이렇게 길게 쓰는 것보다 get 매핑이라고 쓰는 게 좀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스프링 어노테이션 중에서 get 매핑도 나오고 포스트 매핑도 나와요.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와서 쓰게서 여기서 자바스크립트라면 리턴하고 있네요. 문자열. 뭘 찾아갈까요? 웹-rf. 웹-rf 밑에 뷰스 밑에 찾아가세요 라고 이제 써져 있으면 이렇게 문자열이 직접 보여야 되잖아요. 보여야 되는데 웹-rf 밑에 스프링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 밑에 웹 서블릿 컨텍스트.xml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픽스 앞에 붙이는 게 웹-rf 뷰스까지 붙이고 슬래시까지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뒤에 .jsp 우리가 짠 프로그램 똑같죠? 이거 원래 뷰 리졸버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나누면 보기가 힘들어 하실까봐 못 나눴어요. 아시겠죠? 서블릿에서 원래 뷰 리졸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여기 프리픽스, 서픽스 여기 뒤에 붙이는 거 앞에 붙이는 거, 리턴은 홈이라고 붙여요. 홈. 그러면은 홈 밑 앞에 슬래시 웹-rf 그 다음에 슬래시 뷰스 아래 슬래시 홈.jsp. 그럼 이렇게 가서 찾아보시면 실제적으로 홈.jsp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화면에 뿌리는 거죠. 여기 EL 객체 쓰신 거 뭐죠? EL 객체 서버 타임이라는 걸 써서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EL 객체를 집어넣었으니까 리퀘스트에 담아야 되잖아요. 리퀘스트에 담는 것을 이제 모델이라는 거에 담아서 애더 드리프트를 서버 타임 해가지고 나오면 이걸 이제 포해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 얘를 모델에도 담았는데 사실은 모델에 담으면 리퀘스트에 담아져요. 담는 것을 이제 그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잡으셔서 우리가 짠 프로그램 흐름이랑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제 배우시다 보면 저거 우리가 짠 거랑 똑같네 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시 설명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차근히 들여다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어디부터 본다고요? 웹.xml부터 본다. 그래서 웹.xml 가요. 갔더니 디스플레이 서블릿을 갑니다. 이거 제가 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얘가 뭘 해주냐면 리퀘스트를 받아가지고 URL을 찾아서 URL에 맞는 서비스 컨트롤러 쪽을 선택해서 컨트롤러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홈 컨트롤러로 만들어서 이 매핑되는 URL이랑 매핑되는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슬래시로 들어오면 여기에 들어와서 실행하게 되세요. 실행해서 로컬호스트 슬래시 치면 여기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들어와서 실행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리턴하는 문자열을 가지고 이제 쓰게 되세요. 그 리턴은 문자열만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그 스프링 책에 보시면 리턴하는 방식이 3가지, 4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리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링을 리턴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들은 이렇게 모델에 담아가지고 사용하시거나 세션에 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쓰게 돼서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return JS 홈이라고 쓰면 이제 웹-rf 밑에 뷰스 아래 이제 home.jsp 이쪽으로 이제 포워드 되는 거죠. 포워드 리다이렉트라고 앞에다 쓰면 리다이렉트가 돼서 URL이 바뀝니다. 그 우리랑 쓴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잘라내고 뭐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서블릿이 알아서 다 해줘요. 아시겠죠? 뭐 잘라서 하는 것은 이제 뷰 리졸버가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리턴만 잘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교재는 낮은 버전을 쓰기 때문에 플러그인이라든지 설정 부분을 많이 생략해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최신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최신 버전에서 쓰는 이런 기본적으로 뭐 메이븐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는 레가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이븐 프로젝트 메이븐인데 부트 프로젝트 스프링 부트를 만드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뺐어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에서 써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으셨습니다. 있으셨고 그다음에 스프링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버전 변경하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사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게 33페이지 보시면 그 이게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거를 이제 나와 있어요. 구조로 나와 있으신데 이제 프로젝트 쪽을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가셔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저희가 짜는 프로그램들은 자바 프로그램은 src 메인의 자바 폴더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있고요. 잡으시고요. 설정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src 메인에 있습니다. src 메인에 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리소시스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I가 나오는 것은 요거 좀 경고인데 인포메이션은 좀 이렇게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이런 게 I로 보이게 되고요. 이 I로 보이는 것 중에서 log4j.xml이 지금 I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스에 가보시면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2개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정된 위치에 파일이 없어요. 지금 찾는데 여기 프로젝트에 보시면 그 log4j DTD가 없는데 여기 src 메인 밑에 뭐 자바 밑에 자바 밑에 log4j DTD나 아니면 리소스 안에 DTD가 없어요. 되어 있는 거라서요. 이 더블 클릭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소스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서 보시면 나오고 테스트 부분도 지금 보시면 log4j.xml 이렇게 없습니다. 그 스프링에서는요. 그 기본적으로 테스팅하는 단위 테스팅을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폴더 자체가 여기는 자바를 개발하는 쪽이고요. 테스트는 개발된 걸 테스팅하는 쪽이에요. 테스팅에서 사용하는 쪽이라서 그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개발을 하고요. 개발된 게 잘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코드를 여기다 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다 짜가지고 테스팅을 할 때 사용하는 거라서 막 써놨는데 여기다가 막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코드를. 그러면 동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다 개발을 하셔야 되고 개발된 것이 단위적으로 단계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이쪽입니다. 테스트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JRE 라이브러리가 지금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고 메이븐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요거예요. 요거 스프링 대시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프링 대시 여기 되어 있는 게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중에서도 단위별로 쪼개져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단위별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스프링 AOP, 스프링 ASM, 뭐 스프링 빈즈 나오죠. 빈즈. 우리 빈즈 맞고 컨텍스트, 그다음 컨텍스트 서포트, 그다음 코어. 기본적인 동작하는 게 코어, 그다음에 익스프레션 이게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웹에 해당되는 거와 웹 MVC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본으로 하는 건 웹 MVC에 해당되는 MVC가 지금 이제 스프링 MVC예요. 스프링 MVC에 맞게 이제 쓰신 건데 버전이 3.1.1이에요. 3.1.1. 예. 옛날까지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도 3.1.1 썼는데요. 요즘 버전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최신 버전이 5버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스프링 5버전일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최신 버전이 점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서도 버전이 올라가고 있다.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좀 개발을 해주세요라고 쓰는 게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인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서 적용한 내용들을 조금씩 환경을 들여다봤어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해서 이제 검색한 다음에 가보시면 여기 개발할 때 이 표준에 맞춰주세요라는 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맞춰줄 때에 여기 맞춰서 좀 이렇게 써주시고 가이드를 참고해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이제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패키지 운영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있습니다. 환경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버전에 맞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한 것을 보시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는 제가 그 스프링 5를 가르칠 때 이거 너무 높은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자체가 버전이 자꾸 높아져서 4버전 된 지는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5버전으로 아마 지금 바뀌어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최신 버전들은 5버전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에 해당되는 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xx 버전이에요. 버전에 해당되는 거. 스프링은 저희가 폼.xml 여기 나와 있는 폼.xml에 보시면 폼.xml에 여기 스프링 다시라고 써져 있는 게 다 그런데요. 여기 버전 여기 스프링 버전을 요거를 바꾸시면 스프링 버전이 싹 바뀌어요. 여기에는 그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다시 버전 돼 있는 3.1.1 버전을 썼는데 이게 스프링이라고 선언된 것마다 버전을 이렇게 전부 다 세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퍼티로 써서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바꿔치기가 돼서 사용하고 있고 여기 org.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뭐 얘는 컨텐츠다. 스프링 다시 컨텐츠 얘는 웹 MVC다.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세팅을 사용하는데 여기다 선언만 하면 다운로드를 자동으로 받아요. maven.org에 들어가 있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받으실 때 maven 사이트를 maven.org 엔터. 그 어떤 메이븐이 있는지 아시려면 search.maven.org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냥 maven.org.org라고 썼더니 서치로 가 있네요. 여기 이제 스프링 버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4.4.1 뭐 5점 버전도 있죠. 5.3.5 이게 지금 폼.xml에서 쓰는 버전 중에서 5.3.5 버전이 지금 현재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4.5점 이렇게 나오시는데 교재는 스프링 버전을 5.0.7 버전을 쓰고 있어요. 업버전 최신 버전을 이 책은 자꾸 버전 업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제가 강의할 때 되게 애를 먹는데 왜냐하면은 학생들 버전이랑 저랑 막 틀려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업버전 자꾸 안 시키고 있어요. 스프링 최신 버전 여기 메이븐에 올라와 있는 버전은 3.5.5 버전이에요. 5.3.5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그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게 나와 있거든요. 버전 스프링 버전을 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여기 폼.xml에 여기 아파치 메이븐의 디펜던시를만 있는 것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요. 다운로드도 자동적으로 되고 그걸로 파생돼서 쓰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다운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을 때 선언을 한 개를 했는데 거기에 파생된 걸 다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고 나면 기다리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폼.xml이나 XML 자체를 좀 이렇게 뭔가 건드리고 저장을 하시면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하다. 기다려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디펜던시를 만든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메이븐 디펜던시에 나와 있는 거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디펜던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다운을 받아서 아까 전에 .m2 거기에다가 다운을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빌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디펜던시 한 개가 여기 패키지 한 개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jar 파일 한 개예요. 그래서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 그 위에 자동으로 받은 것도 있어요. 파산적으로 받은 것도 있는데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아파치 라이브러리 쓰고 있어요. 아파치 톰캣 JSTL이나 뭐 EL 뭐 이런 거 서블릿 이런 거 아파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아파치 톰캣 라이브러리가 등록은 돼 있지만 여기서 컨트롤 F 누르고 JSP 엔터 쳐가지고 보시면 여기 JSP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디펜던시로. 그러니까 톰캣에 있는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JSP를 사용하지 않고 걔를 버리더라도 얘 때문에 돌아가요. 그리고 걔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빌드할 때 톰캣에 있는 게 빌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빌드가 돼서 여기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갖다 쓰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밑에 뭐 웹-1F 밑에 뷰스 밑에 JSP, 뷰스 밑에 JSP가 들어간다. 이거 우리가 구조 그대로 만든 거죠. 구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xml이 있는데 웹.xml이 서버를 돌릴 때 사용하는 건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서블릿에 디스플레이 서블릿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는 거냐면 스프링 프레임워크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만들어 놓은 디스플레이 서블릿 쓰고 있다. 저희는 그냥 디스플레이 서블릿을 만들었었죠. 만들었었는데 얘네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막 팍팍팍 비어요. 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은 웹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해당되는 것은 웹-안f 밑에 스프링 밑에 루트 컨텐츠.xml에다가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웹에 관련된 거는 여기 지금 서블릿이니까 웹에 관련된 거죠. 서블릿에 관련된 거는 웹-안f 밑에 스프링 밑에 app 서블릿에 서블릿-컨텐츠.xml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설정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설정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돼 있어야 이런 것들 갖다 쓰는 거지, 안 돼 있으면은 이런 거 자동 이런 건 없어요. 자동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안에 다 세팅되어 있는 건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이렇게 밖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그 DB 연결 여기 루트 컨텐츠 XML 웹이랑 상관이 없죠. DB 아니고 이제 URL 매핑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여기 있는 거죠. 서블릿 컨텐츠 XML에 있는 거예요. 네, 해당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웹.xml을 맨 처음에 보셔서 이거를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해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신 거는 폴더의 위치, 폴더 어느 폴더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웹 apps 그 안에 리소시스를 한 개 만들어 놨는데 리소시스 안에 있는 것은 서블릿에 여기 웹 apps니까 웹에 관련된 거네. 그러면은 스프링 밑에 웹-안f 밑에 스프링 밑에 여기 있죠. 서블릿이 웹에 관련된 거니까 여기에 설정한 여기에 이제 설정 파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블릿 컨텐츠 XML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서 HTML 겟방식으로 들어오는 그 URL을 직접 매핑하려면 그 리소시스라는 폴더라고 이렇게 쓰시면 리소시스 아래에 있는 걸 찾아주세요. 모든 URL을 다 매핑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처리하려는 URL 뭐 .2 이렇게 처리하려는 URL이 아니면 그냥 HTML이나 이미지나 JS나 CSS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리소시스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직접 연결해서 다이렉트로 이미지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CSS나 자바스크립트가 다이렉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폴더를 새로 만들려면 요 복사 그대로 복잡하게 한 다음에 그 뭐 CSS가 CSS에 매핑 시킨다, 뭐 JS가 JS 매칭 시킨다, 이미지가 이미지 매핑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매핑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작이 되는데, 이유는 그 서블릿에서 모든 URL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 웹.xml에서 보시면 슬래시만 딸랑 붙여놨어요. 위치 기반인데 맨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면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합니다. 다. 그러니까 모든 URL을 매칭 시켜놓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우리처럼 하려면 여기다가 별표.2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별표.2만 잡아요. 그러면 이미지나 CSS 이런 건 안 잡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웹 app 밑으로 이제 그냥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저희는 스프링에서 기본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만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된 거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만든다.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는다. 필요한 것들은 더 필터나 이런 것들은 막 집어넣어서 쓸 거예요. 쓸 건데 그 URL 패턴에 만든 거는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대로 가져가서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설정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뭐랑 매칭되어 있는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33페이지에 보시면 뭐랑 매칭이 됩니다 라는 게 이제 그 적혀져 있어요. 33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써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교재 보시면 이제 그 버전 스프링 버전을 바꾸는 게 나오는데요. 스프링 버전이 34페이지 보시면요, 그 form.xml에다가 바꾸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바꾸면 또 다운로드를 무작위 하게 돼요. 지금 이제 버전 3.11 버전인데 나머지 버전 프로그램들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시 이제 버전 앞에서 갈아치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운로드 시간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이 생기면 또 이제 지운 다음에 다운로드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form.xml 여세요. form.xml이 프로젝트 맨 아래쪽에 form.xml이 있어요. 여시고요. 12번째 줄 org.spring-framework 다시 버전 되어 있는 버전을 보시면 이제 그 버전 업을 시켜라 5.0.7 릴리즈로 바꿉니다. 5.0.7 릴리즈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개발할 당시에 최신 버전이었어요. 교재를 쓸 당시에. 근데 이제 업 버전이 더 돼서 이제 되고 있고요. 그 밑에 그 보시면 1.6.10은 그대로 되어 있고 1.6.6도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보시면 그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업 버전을 시켜야 돼요. 얘네들도 아시겠죠? 버전을 업 시켜야 되니까 그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자바 버전 변경이 있는데 그 이 저자가 별로 공부를 안 한다는 게 표시가 나는 게 리소스에서 직접 1.8을 이렇게 쓰라고 나와요. 1.8을. 그럼 프로퍼티는 왜 세팅을 했지? 프로퍼티의 그 34페이지 보시면 프로퍼티에 해당되는 건 자바 1.0으로 그냥 내비두고 있어요. 저는 1.8로 바꿨거든요. 1.8로. 그러면 이제 자바 다시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요거를 이제 그 달러 중괄하고 해서 EL게이츠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제 업버전 시키는 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은 이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동작은 똑같으니까. 소스 1.8 그 다음에 타겟 1.8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1.8로 고쳐서 써라 이런 건데, 사실은 이제 위에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걔를 활용해서 써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마다 제가 지적질을 하는데 그거 안 바꾸네요. 이 저자가 이거를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물론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거 개발자가 가서 세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제 다 돼 있는 데 가서 다운받아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문제가 별로 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바 프로젝트 버전은 1.8로 지금 책에서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1.8로 쓰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런에즈에서 실행시키는 방법 해서 이제 36페이지 톰캣도 다 세팅을 하고 서버를 세팅을 하고 런에즈에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잘 성공한 거고요.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보시면 뭘 닫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할 때에 프로그램스 탭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문제들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보여주니까 이거를 많이 참조하세요 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이고, 메이븐에 뭔가 수정을 하면 메이븐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실행해 주세요 라고 이제 써져 있는 게 38페이지예요 38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form.xml에 설정되어 있는 거를 좀 설정을 해서 뭔가 수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메이븐에 가서 설정 파일에 대한 걸 수정을 하면 메이븐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메이븐에 그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있는 걸 OK 눌러서 한번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롬버그 라이브러리가 나와요. 롬버그 라이브러리.
롬벅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 이 롬벅 라이브러리는 여러분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약이 되는 거는 이제 그 부요 객체를 만드시면 세터 객터 뭐 이런 것들을 안 만드셔도 돼요. 안 만드시고 하셔도 얘가 이제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컴파일 할 때 만들어주도록 하는 게 롬벅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만 한 개 써놓으면 얘가 이제 게터, 세터, 투스트림 메소드, 생성자 이런 걸 다 만들어줍니다. 자동으로 다 만들어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롬벅 라이브러리인데, 롬벅 라이브러리가 설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그 프로젝트 만들 때 롬벅 라이브러리를 그냥 라이브러리만 등록해서 쓰시면 얘네들이 설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동작을 안 해서 세터, 게터, 투스트림 메소드 이런 게 다 오류가 납니다. 빨간 줄 빡빡 나요. 근데 회사 가서 테스팅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거를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롬벅 라이브러리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선생님 보니까 동작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롬벅 라이브러리를 써서 하시다가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게터, 세터 만들고 투스트림 메소드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만들어 주시면 돼요. 수동으로. 롬벅 라이브러리가 자동으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수동으로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다 배웠어요. 그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제너레이터, 게터 앤 세터스 그래서 만들고 소스, 투스트림 메소드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수동으로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 오류나 게터, 세터 오류나거나 투스트림 메소드 오류나 생성자 오류가 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롬벅 라이브러리가 이제 이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되게 이제 설정할 때 있어서 좀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들을 잘 안 하고 스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 설정이 제대로 안 돼서 동작을 안 해요. 동작을 안 하면 이제 그냥 수동으로라도 해결해. 무조건 대기는 해놓고 나중에 생각해라. 대기는 해놓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대기 해놓으셔야 돼요. 해놓고 되면 잘하는 거, 안 되면 못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기는 해놓고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롬벅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저장을 하세요. 오늘 내일 롬벅 라이브러리는 내일 설정해 보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오류를 잡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버전업을 시킨 다음에 3.1.1 돼 있는 것을 버전업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프로그레스가 막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할까요? 다운로드. 그 다음 뭘 하죠? 밸리데이트. 그 다음 뭘 하죠? 다운로드하고 밸리데이트하고 지금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운로드하고 있어서 서버는 멈춰 놓을게요. 그리고 얘들을 지우세요. 콘솔에 써져 있는 걸 좀 지우시고요. 프로그레스 바를 다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지나가는 걸 다시 보시면 맨 처음에 다운로드를 막 합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팅 합니다.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막 하고 있고요. 그래 막 하고 나서 이제 하시면 이쪽에 이제 그 무엇인가 뭐 달라진 점도 있고 막 이렇게 써져 있는 점이 있어서 버전업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쭉 쓰시면 뭔가 이제 뭔가 막 달라져가지고 하시는데 웹점 XML에 빨간 줄이 났어요. 야 이게 빨간 줄이 나가지고 웹점 XML 빨간 줄이 나서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이게 뭔가 있네요. 그래서 그 프로그레스가 다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no operation to display at this time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실행되는 게 없다 되는데 M2 repository org spring MVC 그 MVC까지만 가시면 여기 보시면 버전이 있어요. 3.3.1.1 또 다운받아 있고 뭐 3.5.xx에 대한 것도 다운받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7 버전이 다운받아져 있죠. 되셨나요?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처리가 돼야 되고요. 그 얘네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자르 파일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르 파일이 있다. 얘도 이제 보시면 자르 파일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으시고요. 이 안에도 또 보시면 여기 폼 해가지고 폼에 해당되는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여기 폼에 해당되는 게 또 나오시는데 여기 확장자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폼까지만 나오는데요. 폼.xml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앱.xml을 제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연결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의 연결 파일이 연결 프로그램 연결 프로그램인데
항상 열자 뭐 이거보다 항상 열어도 상관없으니까 열겠습니다. 그 메모장 말고 이제 저희가 그 워드패드로 한번 열어볼게요. 워드패드 확인 눌러서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얘가 뭐 라이센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텐트 있고 시스템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 게 있으시고 여기 보시면 디펜던시라고 떠 있어요. 아, 디펜던시라고 치면 다운로드 받지. 지금 저희가 STS에서 이렇게 폼.xml에 버전업뿐만 아니라 디펜던시를 이렇게 쓰면 여기 폼.xml에서 디펜던시를 이렇게 쓰시면 다운로드 받지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해당되는 웹 MVC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에 있는 걸 다운받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제이슨 뭐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을 그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같이 다운받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걸 다운받아서 그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면 다운로드를 안 받고요. 없으면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 다운받아서 디펜던시라고 써주는 거예요. 디펜던시, 의존성. 얘를 의존해서 뭐를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쓰시면 이제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돼서 다 다운로드가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프로그램스에 다시 가시면 얘가 무슨 말이 됐지? 아, 이거 지금 여기 서블릿 부분도 이제 또 오류가 났네. 그 다음 메이븐에 뭐 업데이트 투 데이트 이게 버전업 시켰으니까 폼.xml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네.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오른쪽 와서 누르시고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 제가 이제 고쳤잖아요. 고쳐서 저장을 해서 다운로드만 받으면 끝.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프로젝트를 업데이트를 다시 해줘야 되니까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 사용하시고 OK 누르세요. OK 눌러서 이제 하시면 여기 한 개는 이게 해결이 됐어요. 이거 한 개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지우시고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뭐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지우시고 다시 이제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래서 OK 누르시면 오류가 없죠. 오류가 없이 버전업 돼서 아까 전에 3.11로 11 스프링 3.11 쓰던 게 스프링 5.0.7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다시 run as 그 다음에 서버를 클릭하시면 서버 선택하고 피니시 누르면 그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셔야 돼요. 버전업 때도 그 높은 버전하고 낮은 버전은 완전히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걸 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스프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를 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거 실행돼야 됩니다. 실행되게 돼 있어서 이제 실행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 되네. 자, 됐죠? 그래서 버전업 시키는 방법을 아셨고요. 폼.xml에서만 잘 적어주시고 저장하시고 메이븐 업데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폼.xml에 폼.xml 맨 위에 스프링 버전 여기 스프링 버전을 바꿔주시고 그 다른 버전들도 여기 달라지는 게 있으면 버전을 바꿔주시면 돼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시면 다운로드를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팅 업데이트 그 다음에 빌드를 다시 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을 시키려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그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한다. 아시겠죠? 뭔가 설정을 바꾸면 이제 메이븐의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하셔야 되고 그 오류나는 게 한 가지 뭐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스에서 이제 중복되는 게 사실은 없는데 그 두 번 빌드를 하거나 이러면은 걔네들이 그 오류가 없어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걔를 그 프로그램스에 가서 지웁니다. 지운 다음에 다시 빌드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빌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제 두 가지 요거 지금 이제 지정된 파일이 없습니다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보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설정에서 이제 경고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맨 위에 거부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여기 log4j2 이렇게 돼 있으면서 여기 빨간 줄 나오고 있는데 요게 그냥 파일명으로 여기 퍼블릭이 되는데 이게 네임스페이스고요. 네임스페이스에는 파일이 나와야 되는데 java4j.ttd인데 얘 위치가 요 위치예요. 지금 프로젝트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리소시스 여기 있죠? 리소시스 안에 log4j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파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다 없다? 없어요. 그 log4j.ttd가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열었더니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빨간 줄 나서 오류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경고변은 실행은 되죠. 예, 오류도 실행은 돼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해결을 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예, 저는 이제 경고도 안 나고 빨간 줄도 안 나고 이런 걸 좋아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내가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웹장 페이지 아니고 웹장면이야.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하시고요. 제가 메일 보내기를 해서 2차 인증을 걸어놨더니 계속 뭐 2차 인증 승인해달라고. 승인 안 하면은 로그인이 안 되니까 2차 인증을 빼야 될 것 같아요. 빼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인증이 뭐로 왔지? 문자로? 내가 취소를 시켰나봐요. 다시 알림 다시 보내기. 네, 예, 허락했어요. 그 로그4j에 오류난 거, 이게 오류난 것 중에서 이쪽에 보시면 그 log4j.dtd 요거니까 요거 log4j.dtd를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요. 그 카페에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로그인 하신 다음에 검색하셔야 돼요. 로그인 하시고 붙여넣기 하시고요. 검색 눌러보시면 그 로그4j에 대해서 여기 없다고 경고 처리가 나면 이거 처리하는 방법, 없다는 경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그 내 컴퓨터는 없지만 URL로는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보시면 이제 로고 ENG에 있는 거 여기 URL에 해당되는 것을 쭉 써놨어요. 이렇게 그 로그4j 있는 게 없는데 URL은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4j DTD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URL HTTP부터 되어 있는 거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복사하셔서 로그4j DTD에 있는 걸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엔터 중간에 이제 그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엔터 치셔도 돼요. 이렇게 엔터 치셔서 여기 이렇게 맞는 것을 쓰겠다라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시면 여기 이제 그 뭐가 되냐면 경고가 나오고 있는 한 개가 해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경고가 지금 프로그램스에서 지금 등록하기 서버 좀 등록했어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지정한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한 개로 줄었고요. 다시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경고 난 거를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도 log4j.dtd로 되어 있다. 얘도 이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그 카페에 있는 URL로 사용하는 걸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세요. 엔터 치셔서 사용하시면 저장하세요. 저장하세요 그랬는데 제가 컨트롤 D를 눌러서 지우기를 했어요. 네, 쓰시고 URL 쓰시고 저장하세요.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스에 보시면 이제 여기 요거 한 개 있는데 요거는 지우시면 되죠. 얘는 별다른 의미가 있는 오류는 아니에요. 지우시고요. 쟤를 어떻게 뭐 처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매일분의 뭐 업데이트 프로젝트를 이제 돌리더라도 경고도 하나도 없는 청정 지역의 프로젝트가 남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스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설정에서 버전 같은 거를 pom.xml 그 다음에 이제 이런 log4j는 이제 로그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설정 부분이 이제 log4j XML인데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놓고 그 정보를 가져다가 실행하는 거죠.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log4j에 해당되는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써보시면 여기까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이제 경고나 오류가 없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서 pom.xml을 계속 키인하시거나 수정하세요. 그럼 pom.xml을 키인해서 사용하시게 되는데 그 다음 프로젝트는 요거를 붙여서 여기다가 더 뭔가를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해결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맨 처음에는 그냥 그 키인 하시고 이제 키보드로 막 입력을 하시고 하시는 걸 사용하시고요. 다음 프로젝트부터는 얘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필요한 걸 더 고치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방법까지 제 1장에 나와 있는 거 썼는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롬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만 저희가 안 해드렸고요. 그 롬벅 라이브러리는 이제 얘가 뭐 하는 거다 계속 알려드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롬벅 라이브러리를 쓰시는 게 독이 되세요. 독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롬벅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상당히 편하다. 뭐 변수만 선언하면 돼요. 프라이빗으로 변수만 선언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만들으니까, 그 뭔가 더 추가시키거나 변경을 하면 게터 세터 다시 만들고 토스트링 매수도 다시 만들고 이래줘야 되는데, 변수에서 그냥 수정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되게 편한 라이브러리이면서 이게 설정이 잘못되면 정말 잘 안 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빨간 줄을 나게 되는, 이런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걸 알고 계시면 편한 거고요. 모르면 되게 힘들어진다. 자, 오늘은 교재에 나와 있는 38페이지까지 해당되는 것을 만들었고, 이제 오류가 나는 로그4j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책 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 자바 컴퓨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자바에 대한 것을 자바를 짜가지고 이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는 주로 사용하는 건 XML을 많이 씁니다. 근데 자바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바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1번 파일로 그냥 저장할 수 있다. 2번 그 XML 같은 이런 태그로 이렇게 만들어진 ML로 되어 있는 XML, HTML 뭐 이런 ML로 되어 있는 파일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JSON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XML이에요. ML을 쓰기 때문에 그 ML에 해당되는 게 앞에 나오고요. 이거는 전부 다 정보니까 변수 이름 버전, 값은 요거. 이렇게 이제 저장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면 되죠. 자바로. 그 짜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값을 저장을 할까의 문제이지, 이게 이제 뭐 특별한 뭐 어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41페이지 보면 자바 컴필레이션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런 정보를 자바에다가 짜가지고 저장을 해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거를 저희가 이제 쓰도록 하는 거죠. 쓰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45페이지 보시면 이제 웹 컨피그 클래스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뭐 클래스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get 서블릿 컨피규 설정하는 거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집어넣어서 사용되는 클래스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자바 프로그램으로, 정보를 자바 프로그램으로 저장하시면 변수 선언하고 자바 프로그램 전환하거나 가져가는 메소드 만들면 되죠. 이렇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나오시는데, 자바 컴퓨레이션은 저희가 들여다볼 게 아니에요. 이번 하시는 건 자바 컴퓨레이션에 해당되는 거는 다 스킵을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 스킵을 할 거라서 자바 컴퓨레이션 말고 저희가 XML이나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처리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